안녕하세요. 5.18 주간입니다. 매년 이 시기 80년 5월 옛 전남도청을 지켰던 이들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해 나갈지 논의가 되는데요.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5.18을 기억하고 또 알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청년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5월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유빈 활동가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광주 지역에서 지역성을 바탕으로 공공정책을 연구하고 대안 정책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는 지역 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또 김동규 기자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광주의 5월을 기억해주세요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이제 2014년부터 해서 운영하고 있는 네. 김동규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주간이에요. 어떻게 다들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유빈 활동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 5월이 끝나지 않아가지고요. 아직도 열심히 활동 중이고요. 네. 최근에 저희 단체가 5.18 기념재단이랑 청년 민주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한 15분의 청년 활동가들과 이번 광장에서 느낀 점들을 좀 나누기도 하고 네. 민주, 인권, 평화의 의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고 전야제에 저희가 부스도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시민분들 만나고 힘도 좀 얻고 이 방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다음 또 김동규 기자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프리랜서 기자로서 이제 각종 이제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5월 13일에 있었던 행사가 생각이 납니다. 5.18이 되면은 최근에 이제 5월에 행사도 많이 가고 네. 사람도 많이 만나고 어떤 여러 이제 광주의 모습들을 담고 싶어서 노력하고 네. 있는데요. 5월 13일에 상무대 예터 5.18 자유공원에서 이팝나무 아래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이름의 어떤 전시회가 네.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7월 8일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하는 전시회인데요. 네. 이 전시회는 장운명이라고 하는 5.18 당시에 5월 20일에 있었던 차량 시위에 네. 참여했던 분이 지금 5.18 민주기사 동지회 회장님이신데 40년 동안 5.18 알린 일을 하시다가 3년 전부터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네. 되게 많은 이제 상도 받으시고 그분이 이제 그 상을 받으신 걸 토대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셔가지고 행사에 갔는데 되게 그 자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잔디밭 위에 의자가 깔려 있고 근처에 이제 이팝나무 다 이제 꽃이 피어 있고 네. 그 자리에서 공연도 보고 이제 그분의 그림도 공개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어떤 청년 작가분이 그림을 보고 글을 써가지고 네. 이제 글을 붙이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최근에 5월은 점점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5월 주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궁금해지는 게 5.18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됐을지가 궁금하거든요. 5.18에 대한 첫 기억이 어떻게 되시나요, 먼저? 첫 기억이 지금은 사실 많이 전시되지 않는데 저 네. 어릴 때만 하더라도 희생자분들의 사진이 날것으로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5.18 희생자의 사진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네. 굉장히 어렸던 몇 살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굉장히 어렸던 기억이 나는데 망월동 묘역에서 부모님과 그 사진을 함께 보던 중에 되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네. 공포로 조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너무 어리니까 혼자서 밖에는 못 나가는데 네. 부모님이 밖에 안 나가셔가지고 제 눈을 가려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예. 김동규 기자님은 어떻게 첫 기억을 가지게 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5.18의 현장에 계셔가지고 네. 부상을 당하시진 않아서 이제 유공자는 아니신데 네. 10일 내내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억하는 건 이제 계림동 파출소에서 뭔가 시위에 참여했다거나 유리창이 다 깨진 버스에 타가지고 이제 강목으로 뭔가 버스를 네. 두드리는 일을 같이 하시고 물도 나르고 막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후에 아버지가 대학에 가서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네. 그 이후엔 5.18의 진실 알린 일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릴 때 이제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되게 같은 이야기여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아버지를 따라서 망월동 묘역에 갔는데 그때는 되게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약간 지하 같은 공간이었나요? 혹시 좀 아래로 이제 꺼져 있는 듯한 어떤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5.18 희생자분들의 사진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어떤 죽음의 모습들이 담겨 있어서 네. 그게 좀 트라우마가 되기도 했었고 되게 충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5.18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알아보고 마음을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5.18이라는 게 가슴 아픈 사건이고 또 참 어려운 역사이기도 해요. 김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런 5월 정신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던 계기나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2013년, 14년도 정도에
5.18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일간 베스트라고 해서 어떤 청년들이 어떤 극우 성향을 드러내는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네. 5.18을 희화화하고 비난하고 폄훼하는 일이 되게 많았는데요. 네.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지금도 이제 너무 충격적인 일이지만 5.18 때 어떤 자식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네.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이런 식으로 되게 비하하는 폄훼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에게 5.18은 너무 당연한 역사고 승리의 역사였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5.18의 진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페이지를 만들면서 제목은 광주의 5월을 격히수요라고 했고 그때부터 이제 5.18에 대해서 네. 이제 알리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김유빈 활동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 김동규 기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 오프라인이나 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혐오, 조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되게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김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15년에 전야제에서 민주평화 대행진을 기다리는 와중에 네. 일베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자신이 자원활동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민주평화 대행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의심해야 된다는 네. 그런 허망함 또는 어떤 이 혐오 세력이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혐오를 한다면 나에게도 충분히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어떤 공포라는 네. 것들 좀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면서 이제 당사자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분들은 그러면 몇십 년을 이걸 맞닥뜨리면서 살아왔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많이 네. 슬펐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은 그렇다면 이 당사자들을 보호한 적이 있는가? 네.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제가 뭐 큰일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도망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시민사회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되는 그런 다짐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요. 그렇죠. 예, 사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5.18 기념재단에서 네. 자원활동가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해외 인턴 프로그램에도 가게 됐어요. 네. 근데 해외 인턴 프로그램에서는 미얀마 친구분들이랑 함께 지냈었는데 그분들이 제가 광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잘해주시는 거예요. 네. 본인들도 민주화 운동을 했고 그런 공통의 경험을 가진 도시에서 왔다는 사유로 이렇게 잘 해주시는 걸 보면서 네. 아, 나도 귀국을 한다면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베풀지 되돌려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네.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45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때 시민 난장에도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금남로를 가득 메운 5만여 명의 시민들. 전야제는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였습니다. 긴 금남로 거리는 다양한 난장 부스로 채워졌는데요. 묘역에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곳에서 같이 즐기면서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픈 5월을 다르게 기억할 순 없을까? 김유빈 활동가는 그 물음을 계기로 다양한 5월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5월을 알리는 자신만의 방식입니다. 힙합나무 관련해가지고 막 이렇게 콘텐츠 같은 거 만들었거든요. 달력도 보시면 이제 5월로 시작하는 달력 해가지고 봄의 상징인 하얀 이팝나무꽃을 그려서 5월에 시작해서 4월로 끝나는 광주만의 시간을 담았습니다. 힙합나무로 만든 뭐 5월로 시작하는 달력이라든지 명함 달력으로 요즘에 휴대폰 뒤에 넣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고 뭐 마스킹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5월 담론이 되게 거대하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나 일반 시민분들께서 접하려면 조금 일상에서 함께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달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식하지 못해도 옆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일상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본 역사이자 기억 속 먼 시간이 소환되면서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슬픈 과거고 아픈 과거인데 그런 역사가 좀 이런 예쁜 물건이나 이런 즐거운 행사 같은 걸로 변환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뭔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대상을 특정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호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 그게 좀 큽니다, 저에게는.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5월을 써내려 갑니다. 근데 이런 굿즈 외에도 또 일상에서 5.18을 기억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디지털 글꼴을 만들어서 또 화제가 됐어요. 그 박용준 투사일보체라고 그 박용준 열사의 투사일보 글꼴을 복원한 네. 글씨체입니다. 저희가 PC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사실 투사일보란 게 그 5.18 당시에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네. 시민 언론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안한 연구자분께서 이거를 보시더니 네. 투사일보의 같은 사람이 쓴 것만 같은 네. 글씨가 보인다라고 말을 해주셔가지고 네.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저희 단체에서만 한 게 아니라 들불열사 기념사업회와 네. YWCA도 함께 진행을 했고 이건 역시 시민 펀딩을 통해서 글꼴 제작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좋은 일을 한다면서 글꼴 제작 업체에서도 절반가량이나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시민분들의 좀 모든 마음이 네. 모여서 만들어진 글꼴입니다. 네. 그 두 분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이제 21세기판 투사회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광주에서 살면서 5.18의 영향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도 해요. 5.18을 상속받는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 특히나 광주에서 나고 자랐던 김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5월이 어떤 의미인가요? 5월의 의미에 대해서 대단히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5월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고 네. 세계사 유례감 사건이었다. 그리고 어떠한 진리가 계시된 사건이었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2016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을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16년도에 미국의 플로리다주 올랜다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5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 이후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또 총이 네. 맞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제 올랜도의 시민들이 줄을 서서 헌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당시 이제 전직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 여사가 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헌혈하기 위해서 줄을 선 시민들, 그들은 분명히 이제 그 클럽에 나의 자녀나 나의 소중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누구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것은 네.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싸울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광주라는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특별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평범하고 보편적인 사건이었고 네. 어떤 인간성의 출발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분들도 만약 80년 5월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분명히 그 5월에 광주 시민들이 했던 것처럼 헌혈에 참여하고 폭력에 항의하고 네. 어떠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김유빈 활동가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억을 일상 속에서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5.18을 경험하지 않은 80년대 이후의 세대들이 이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주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김유빈 활동가님께서는 뭐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이런 기분을 느껴보셨던 적이 있으세요? 매일 느낍니다. 매일 부담스럽고 매일 네.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이제 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5월 담론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대 담론으로 규정돼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누군가는 이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듣질 않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그 청년 세대가 상속받는 게 아니라 네. 기성세대라고 불리우는 경험세대, 비경험세대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 청년에게 어떤 걸 맡긴다고 표현하면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전야제에 나가서 5월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시민 투표를 좀 네. 받아봤어요. 근데 조금 슬프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투쟁은 이제 갔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면서 정말 이틀 동안 진행을 했는데 평화와 연대에 굉장히 많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세대나 성별을 나누지 않고 이 안전한 광장에서는
평화랑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조금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함께 걸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상의 5.18 그리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이제는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공감을 하시나요? 저희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 등을 연대할 때 그렇다면 광주의 맥락에서 민주화 운동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 미얀마의 그 사회문화적인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우리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민주화 운동을 함께 연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광주 지역은 타 지역의 어떤 사회문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네.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성하고 자성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5월이 아닌 때에도 그리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도 5월을 좀 자유롭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김 기자님. 네. 최근에 지난 4월 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 자리에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이제 큰 화면에서 같이 이제 그걸 봤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자리는 1980년 5월 27일 날에 전두환 등 신군부에 왔었던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지켰던 어떤 광장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어떤 마지막 싸움이 되게 중요한 일이었고 나중에 대법원에서는 상무 충정 작전이라 해가지고 내란 목적 살인죄의 어떤 증거가 됐었던 네. 그 현장이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실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광장에서 되게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이 낮이었지만 응원봉을 들고 네. 이제 계신 걸 보면서 5.18의 역사를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5.18 당시에도 되게 많은 젊은 분들 그리고 광주 시민분들이 계셨겠지만 네.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역사는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일상적인 시절에도 어떤 5.18이 만들어둔 인간성의 어떤 최전선 그리고 어떤 5.18의 정신들이나 5.18이 지켰던 가치들, 민주주의의 가치나 평화나 인권의 가치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유빈 활동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덧붙이고 싶은 건 이번에 조금 전야제에서 제가 느꼈던 경험인데 제가 부스 홍보를 하던 중에 네. 박용준 투사일보체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 나 용준이랑 같이 자랐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용준이 본인의 친구인데 박용준 열사가 친구인데 먼저 가버렸다. 제일 먼저 갔고 Y에서 뭐 갔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박용준 열사 알죠? 저희가 글꼴까지 복원했어요 라고 하니까 알아서 다행이네 하고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걸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네. 다정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안다는 것도 좀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고 기억하고 이렇게 5월을 알리기 위해서 선두에 선 두 분의 활동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0년 5월 광주 정신은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이 용기 있게 거리로 뛰쳐나온 배경이 됐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주체로서 지금 5.18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5월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청년들이 더 특별한 이유겠죠. 남도 이맘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